안녕하십니까, 임재원입니다. 오늘 임재원TV 임재원의 논천하에서는 다음 달 6월 12일날 열리게 될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될 미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그 성사 여부가 상당히 갈등 국면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라는 의미에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금 조선일보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선희, 북의 최선희 대화국을 안 한다. 미 끔찍한 비극 맛볼 수도, 이런 기사가 떠 있는데, 북은 핵 대결 경고 날리고 중국은 체제 보장 압박하고 뭐 이런, 트럼프 오후 7시에 인터뷰, 미북 회담 언급 등등 뭐 이런 문제로 지금 현재 상당히 갈등 국면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6월 12일날 그 미북 회담이 열릴 것인지 안 열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등장하니까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는 이제 뭐 얼씨구나 뭐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들 이 홍준표 북핵 폐기되면 선거 져도 좋다. 하지만 그것은 허구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요 며칠 전에 방송을 했죠. 그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방송을 한 내용을 두고 어떤 네티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그 허구, 거짓말, 그걸 이제야 알았느냐고. 뭐 북한의 그 위장평화쇼, 그것을 이제야 알았느냐라고 댓글을 답디다. 그런데 나는 그 얘기에 다시 말해서 현재 이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치 홍준표 대표나 그 댓글을 다신 그런 분들의 얘기와 같이 그들이 현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어느 도단이죠. 그죠? 상황을 왜곡시켜서 자기 멋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왜곡시키는 그런 얘기죠. 그들은 분명한 얘기지만 현실을 절대로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남한과 북한의 갈등을 조장했고, 그리고 미국을 부추겼고, 한반도의 그 극심한 대결을 부추겼던 사람들이 무슨 현재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대해서 마치 자기들의 그 시대가 돌아온 것 같이 자기들의 그 주장했던 그것이 이제 올바르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해왔던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제가 지금도 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말이죠. 이 지금 한반도 이 관계를 정확하게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문제는 가장 정확하게 봐야 돼. 이 사실을, 이 한반도 이 상황을. 그죠?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한반도에 대재앙이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처방을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이 무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때에 문제 해결점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죠? 제 이 방송, 특히 이제 이 한반도 문제, 남북이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요지는 그렇습니다.
현상을 바라보자라는 얘기죠. 바라보자. 바로 보아야 문제의 해결점이 나온다. 우리 이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이 남북한의 관계를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고, 이 관계를 굉장히 비극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은 전쟁주의자죠, 그죠? 한쪽은 평화만 추구하면 뭔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허구다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허구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냐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미국을 동원해서, 그죠? 이스라엘을 동원해서 북한을 뭐 포격하자, 뭐 이런 식의 결론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쪽은 어떻게 하든지 뭐 평화적인 그 분위기를 조성해서 뭐 경제적인 무엇만 하면은 뭐든지 해결될 것 같은, 그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다시 말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물론 평화를 추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구체적인 해결책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너무나 아니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 얘기는 이래요. 지금 북미 회담이, 그러니까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김여정이를 내려버렸고, 그 다음에 미국과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 평화의 카드를 내밀었죠. 그죠?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이 비핵화라고 그러는 이 의제가 한반도에서 크게 부상했습니다. 지금 이 2018년을 지금 덮고 있죠. 덮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북미 회담에서 그 관점, 그죠? 관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정의용 그 특사가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내용,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향이 있다 라는 그 관점에서, 이 관점이 또 그것의 전달하는 그 내용의 그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과 대한민국이 바라보는 그 시각과 북한이 실질적으로 제안한 그 내용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누차 저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문가들이라든지 사람과 미국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제적인 작년까지 그 이전까지 가했던 그 압력에 굴복해서 북한이, 그저 반복되는 얘기지만 항복을 하는 지경이다라는 관점이었고, 그죠?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지금 북한이 항복하러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걸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얘기 안 믿었잖아요, 그죠?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라는 얘기죠. 어디 논평 어디에 봐도 그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준표 씨나 그런 우파들이 얘기하는 항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포격해야 된다, 더욱더 그 압박을 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전혀 상황을, 현재 그때 진행되었던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무지한 얘기죠. 한마디로 무지한 얘기. 대단히 듣기 싫겠지만은 무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라고 그러는 던지는 그 메시지를 세계가 거부할 수 없어요.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그것이 북한이 미국이 그렇게 압력을 넣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그렇게 무한정 그 방향으로 갈 건가?
그게 아니죠. 비핵화 하겠다고 나오는데. 하겠다고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아요? 비핵화를 안 하기 때문에 세계가 경제 제재라든지 전 세계가 이 일치 단결해 가지고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하겠다고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얘기했습니다. 대의명분이라고, 그죠? 대의명분 전쟁이라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이 문재인 정권이 뭐, 그것을 뭐 받아줘가지고, 뭐 문제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굉장히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꼴통 소리예요. 세상 돌아가는 그 이치를 전혀 모르는 바보 같은데, 머리가 안 돌아가면은 이 정치 문제라든지 이 국제 얘기를 하지는 말아야죠. 예? 아니지 하고. 이 대의명분을 안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걸 집어 던졌어요. 던지니까 받을 수밖에요. 받을 수밖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엄청난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북한이 지금도 내 방송을 그대로 아마 찾아가지고 돌려보면 알 겁니다. 이 비핵화라는 의미가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와 미국이 얘기하고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얘기한다는 그 비핵화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누차에서 아주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방송을 하지만은 결코 내가 블로그를 한 10여 년 이상 했지만 블로그 10여 년 전에 했던 말과 한 15년 후에 했던 말이 전혀 안 달라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관된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 블로그 지금도 이 방송을 하면서 그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이 비핵화하고, 예? 이 대한민국이 얘기하는 이 비핵화가 두 가지라 다르다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비핵화라고 그러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국과 대한민국이 얘기하는 것은 북한의 거의 완전한 항복 수준에 가까운 그런 상황에서 내놓은 카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이 비핵화를 미국의 질서, 미국의 법칙, 그러니까 미국의 그 힘의 아래서, 미국의 힘 손바닥 아래서 북한이 비핵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비핵화를 대한민국과 같은 현재 이 상황과 같은 그런 시스템, 그 비핵화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조건으로는 김정은, 김정일 이 체제를 유지하는 그 비핵화를 상상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비핵화를 상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가 이것을 던질 때는 마치 그러한 착각을 할 수 있으리라 만큼 그렇게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 비핵화의 그 일부분만 보여주었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용 실장 등등이 북한과 미국을 오고 가면서 전했던 그 얘기도 아마 그 내용일 거예요. 그 내용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반색을 했죠. 그리고 또 뭡니까? 대한민국의 대부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그런 그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한반도에서 이 비핵화라고 그러는 거 두 가지가 있죠. 또 크게 얘기해서 두 가지가 있죠. 미국, 그죠? 중러북, 그죠?
뭐 미국은 조금 살짝 뺍시다. 중러북이 생각하는 비핵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러북이 얘기하는 이 비핵화라고 그러는 거는 뭐 북한도 뺍시다. 중러가 얘기하는 비핵화라고 그러는 것은 북한이 미국의 그 영향권, 다시 말해서 미국의 질서 하에 들어가지 않는 비핵화를 얘기합니다. 미국의 그 질서 속에서 들어가지 않는 비핵화를 얘기합니다. 물론 북한은 미국의 질서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죠? 미국의 질서 속에 들어가서 한국과 같이 이렇게 이 질서 속에서 비핵화를 하고 미국이 이 북한의 그 체제를 보장해 준다. 이것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결단에 따라서, 정권의 결단에 따라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폼페오가 이제 그 얘기를 충분하게 얘기를 했죠. 아주. 그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죠. 미국이 어떻게 그 다음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죠? 또 이것이 완전하게 미국의 질서 하에 들어가는 건지, 미국의 질서 하에서 완전하게 100% 미국 질서 하에 들어갈 것인지, 또 중러의 그 일부 질서를 여기에 얼마나 포함시킬 건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달렸습니다. 근데 태도 여하에 따라 달렸는데,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죠. 바로 그 볼턴이 했던 얘기가 있죠. 그죠? 미국의 핵 폐기, 북한의 핵 폐기, 그것을 어디요? 테네시주 오크레지로 옮겨가지고 옮기는 것이 무엇이다. 또 여기에 있는 천여 명의 그 미국 북한의 핵과학자들, 그죠? ICBM, 다시 말해서 핵 전력을 개발했던 그 두뇌들을 전부 해체시키는 것이 완벽한 핵 해체다. 뭐 등등 많은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자면은 이 북한의 지금 70년 가까이 그들이 쌓아왔던 그 모든 그 시스템 체제 자체가 완전히 미국에게 송두리째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북한은 뭐죠? 이거 전부 넘기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시스템, 과학 시스템이 이제 들어와 새로운 그것을 한다. 그럼 북한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지. 그죠? 이거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북한의 체제가 유지가 되겠어요? 아니, 여기 이 엘리트라고, 다시 말해서 북한이라고 그런 건 아무리 독재 국가라고 그러지만, 김정은이 혼자가 이 전체를 통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관료 엘리트 이 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그죠? 이 시스템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자, 이런 문제까지 이제 들어와서 협상 카드에 올려놓고 그것을 문서화 시키겠다 라고 그러면 이거 어디 믿을 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그 항복 문서보다 더한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이걸 그렇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허용할 수가 있습니까? 미국의 볼턴씨라든지 어떻든 미국의 핵 전문가들 또 그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이 내세우는 것은 그죠? 그 자주권과 북한의 그 정권의 그 자주권, 북한 체제의 그 체제 보장이라고 그러는 것이 국가로서의 그 어떤 활동, 모든 그 시스템 자체를 인정받기를 원할 겁니다.
미국과 협상해서. 자,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자면 이 문제가 있어요. ICBM 개발을 미국이 막겠다고 그러는데, 자, 북한에서, 자, 우주 개발을 한다라고 치면서, 그 미사일, 그 일본 등등과 같이 그렇게 어떤 우주선이라든지 그런 거,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합시다. 미국 입장에 봤을 때 이거 허용할 수 없잖아요. 자, 우리나라 시스템과 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든 시스템을 무기 체계라든지 모든 거 그런 거, 무기 개발 같은 거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 저건 하지 말라. 자, 북한한테도 그것을 적용하려고 분명하게 미국은 요구할 겁니다. 이거 북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추구했다고 그런 것은, 추구해온 것은 중무기, 군사 무기 쪽으로 이거 어떤 과학, 산업 시스템인데, 이것을 완전히 개조하고서 다른 쪽으로 적용시키겠다? 이거 완전히 체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이죠. 어느 국가든 어느 나라든 간에 우주 개발이라든지 그죠, 인공위성이라도 이것은 괜하게 그 나라가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이 과학의 핵심, 기초과학의 그 핵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인공위성이라든지 그 산업 분야, 그죠, 이 중공업 이쪽으로 상업적인 그 외에라도 이거 얼마든지 그쪽으로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연구할 자유가 부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아마 그 자유를 아마 허용을 안 할걸요? 그거 통제하려고 들 겁니다. 그 북한 받아들이겠어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그 무기 개발이라든지 그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왔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볼턴이 미국이 이런 걸 집어 던지니까 북한이 반발을 안 합니까? 당연히 하지요.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의 그 충족 요건, 다시 말해서 체제 보장의 그 요건이라고 그러는 것이 전혀 사실상 항복을 한 국가에 대해서 이 정복자로서의 어떤 그 권리를 아마 요구하는 수준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볼턴이 한 그 얘기는 완전한 핵폐기,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여기서 이미 비핵화라고 그러는 것이 개념의 차이가 미국과 이 대한민국과 북한이 미국이 같이 미국의 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과 미국과 대한민국의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비핵화라는 그 개념이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그 비핵화의 개념하고 전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체제 유지를 얘기하면서 체제 유지라는 게 단순하게 김정은이를 그 목숨만 살려주겠다라는 이 얘기의 개념이 아니고 자주 국가로서의, 그죠? 자주 국가로서의 어떤 모든 권리를 보장해 주겠냐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왜? 이것이 보장되어야만 이것이 이해관계가 중로와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된 북한의 존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허용을 할 수 없다라는 엄연한 지정학적인 문제가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는 지정학적인 갈등이 있다는 얘기죠. 왜 이것을 얘기 안 하죠?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무시하느냐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 한반도 문제에서 이 접근에 있어서 분명하게 그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유엔에서 얘기한 중, 러, 그죠? 뭐 영, 불 뭐 이렇게 상임 미사국들이 얘기한 이것의 비핵화하고 이미 차이가 나버렸다는 얘기죠. 대의명분에서. 그래서 이 관계를 북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들고 나올 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대의명분의 전쟁이다. 거기서 뭐 체제 보장을 해주면은 비핵화가 되니 안 되니 뭐 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뚫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을 정확하게 깨뚫어야 문제의 해결점이 나와요. 자, 문제의 해결점을 이 문제까지 소달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문제의 핵심은 중요한 것은 이 북한이 실질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랍니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아무런 힘도 없이 괜히 허풍만 떨고 있다면은 지금이라도 때려치워, 때려치우고 6월 10일 하는 그 핵 협상 그 협상도 뭐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홍준표 씨나 또 그 우파들 그 많은 그 우파 인사들이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평화 회담이고 뭐고 그건 필요 없죠. 밀어붙이면 된다 이거죠. 밀어붙이면.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밀어붙이는 식의 방식은 지금까지 약 한 20년간 이상 해왔던 방식입니다. 북한 무시 전략. 내가 단언하고 얘기하건데 앞으로 10년 더 한번 북한 무시 전략 한번 해보세요. 결과가 굉장히 한반도에 대재앙으로 들어닥칠 겁니다. 대재앙으로 들어닥칠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의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행히 평화 이 분위기 또는 이거 한반도 비핵화라고 그러든지 이 현 상황을 협상 국면으로 전환시켰다라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입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계속적인 대결 구도가 더욱더 한반도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북한이 했던 그 2017년 그 과정, 그 상황이 그때까지 돌아가게 되게끔 만드는 그 북한의 행보가 전 세계인민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유엔 제재,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북한 제재라고 그러는 그 합의를 이끌어내었지만은 지금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뭡니까? 북한이 어떻게 나오고 있죠? 비핵화 하겠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 대의 명분을 깨뜨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 안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있다고? 해보세요. 난 그런 얘기하지만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라는 얘기. 나는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 북한의 이 핵 무장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의 실질적인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이 힘의 그 실체성을 아예 무시해왔죠. 지금도 무시하고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남한과 미국은 그런데 이 문제를 다르게 보죠. 아직 대한민국의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북한의 실질적인 이 힘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이 실체의 힘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협상에 나서는 것이고 나서고 있다는 얘기. 이걸 더 이상 놔둬서 안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놔둬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포격을 한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때가 늦었어요. 뭐 내가 때가 늦었다고 해서 이것이 때가 늦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역량이 있으면 뭐 갖다 때리든지 뭐 마음대로 해보세요.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거는. 내가 그건 뭐 말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이 한반도에 살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뭐가 죽어야죠. 너 어떡합니까? 뭐 방법 없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참담할 겁니다. 예? 참담할 겁니다. 근데 이 실체를 아직도 RGB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죠. 그죠? 그것이 대한민국의 재앙입니다. 지금 현재. 이 우파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실체 인정 안 해요. 지금. 누구 이스라엘에서 때려준다고 그러네. 예? 이스라엘에서? 뭘 때립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런 꼴통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요 모양 욕골이에요. 요 모양 욕골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내가 오늘 거듭 얘기하지만은, 그리고 이 상황의 심각성은 그죠. 나는 누차 이걸 수 있지만은, 많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문제가 안정적으로 해결돼서 이것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6월 12일 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발표를 한다고 그럽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이때까지 잘못 밀어붙였다면은 아마 10일 날 회담 안 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제대로 북한의 존재를 제대로 알고 지금까지 이 상황까지 예상을 하고 밀어붙였다면은 회담을 밀어붙이겠죠. 그리고 이 회담의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그건 미국의 그 백악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어떠하든 간에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 한반도의 문제를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컨트롤해야 합니다. 물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물이 가장 강렬한 작은 이 개울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흐름이. 개울물은 이렇게 뚝을 샀다든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물이 흘러가는 것은 이 흐름은 그렇게 마음대로 뜻대로 조정하지는 조절이 안 되죠. 적정하게 물의 흐름의 그것을 그 세기를 봐가면서 방향성을 봐가면서 적정하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물길을 잡아 들어가야 돼요. 물길을 잡아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자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이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은 6월 12일 날 회담은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뭔가 심각한 착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6월 12일 날 회담은 성사 안 될 겁니다. 성사가 안 될 거예요. 나는 지금 이제 청운당 역학 얘기하면서 6월 10일 날 회담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회담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근거가 그거였죠. 사주 분석이었죠. 그죠? 사주 분석을 가지고 내가 잡아냈죠. 지금 병진운이니까 그죠? (1월 달에) 있었던 그 평창 올림픽 때 김정은이가 던졌던 평화 메시지를 보고 지금 4, 5월에
굉장히 김정은에게 호운이 걸려있다. 좋은 운이 걸려있다. 평화 메시지를 건다면은 여기에 정상회담까지 발전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그때 방송했을 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내가 예상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것이 깨질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이 병진운에서 무술, 그죠? 무오달이란 말이죠. 예? 을해일인데 이게 화토가 강하잖아요. 그죠? 화토가 강해서 이 무자가 이 개를, 그죠? 이를 합한단 말이죠. 합해버린단 말이죠. 관사를 하나 제거해 주잖아요. 굉장히 운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운이 굉장히 좋거든요. 인호술 화 이래가지고. 이 회담이 깨져도 김정은에게 손해가 없어요. 손해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항상 걱정하는 것은 이게 진짜 운이 말이죠. 2021년이죠. 18, 19, 20. 21년 되면 이게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이 정사운으로 들어갑니다. 정사운으로. 정사운이 어떻게 되죠? 정임합이 되잖아요. 예? 정임합이 돼버려요. 이 관살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돼 버립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심각하게 온갖 얘기를 다 할 때 이 지금 갈등이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원폭을 터뜨리고 하는 이것이 이 어려움이 5년 안에 해결돼 버린다는 걸 5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제 3년이네요. 그죠? 3년 내지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어요. 김정은이 안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김정은이. 자, 안 망한다고 얘기하는 게 김정은이 최대 칭찬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대비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선택해서 제대로 올바른 대책을 세우자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 흐름을 흘러가는 거 이것을 어떻게 막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도 난 이 신사시로 보는데 신축년입니다. 신축대운에서 이 축대운에서 대통령 되었습니다. 올해 5월달에 인호술 화입니다. 기 관성운에서 이 사람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특색, 결단성 등등으로 봐서 이 사주가 맞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인호술 화국이 되어서 이 세금자가 강할 때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관성운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좋다라는 그거는 아니지만 이 운도 지금 관성운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운이 결코 아닙니다. 대운에서 사유축 이렇게 합의되어 가지고. 그러나 김정은보다는 조금 밀리죠. 현재 운의 대세의 흐름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운이고, 그죠? 그거는 연운에 불과해요. 연운이 지금 김정은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궁색한 위치에 있다. 궁핍한 위치에 있다. 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주 자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왜 5, 6월에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라는 것을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는가 하는 것은 내가 좀 변명 비슷하게 하기 위했고, 그리고 6월 10일 날 설사 그것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그 때문에 왜가 그 얘기를 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6월 12일 날 회담이 열릴 것인지 안 열릴 것인지 그 문제에 있어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볼턴과 등등과 같이 지금 얼마 전까지 얘기해왔던 그 비핵화에 대한 그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죠? 인식, 그것은 오직 잘못된 인식에서 파생된 문제점일 뿐이지, 그 본질의 그 흐름 자체가 누가 누구를 속인다든지 누가 누구를 기만했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바로 보지 못했죠? 왜 바로 보지 못했습니까? 그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이 대의 명분 전쟁이고, 그죠? 명분 전쟁이다. 내가 대의 명분 전쟁이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김정일이를 그때 그 당시에 변호하고 옹호하는 것 같이 착각했는 분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나는 김정일을 변호하고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실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 이 문제의 해결책이 나온다는 점에서 그것을 얘기했고,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그 비핵화라고 그러는 의미와 미국과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이 문제에 대한, 지금 현재 6월 12일 날 회담이 열릴 건가 안 열릴 건가에 대한 지금 혼란과 혼돈의 이런 현상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따라서 오늘 얘기 요지는 그렇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바로 보자라는 얘기죠. 바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문제의 핵심을 바로 봐야 합니다. 바로 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흘러가는 이 자체가 또 뭔가가 김정은이가 뭘 속이고 최연희가 한 얘기가 있죠. 최연희가 한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최연희가 아니고 최선희네요. 대화 구걸 안 한다. 북한 끔찍한 비극 맛볼 수도 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얘기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의 명분 전쟁에서 이미 북한이 내세웠던 그 비핵화라는 것이 대의 명분 전쟁을 위한 어떤 그 애들 반론에 불과했으며, 지금 현재의 이 논쟁 자체마저도 대의 명분에서 지금 대의 명분을, 전 세계를 향한 대의 명분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은 북한의 항복 백기투항이 아니었다라는 그 자체를 분명하게 우리는 한국의 전문가와 미국의, 물론 전번에도 그 얘기를 MBN에서 누군가 그 외국인 전문가하고 우리 한국 전문가들이 둘이 이 토론하는 걸 보니까, 외국인 그 전문가라는 분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그 한국 전문가라는 양반은 북한의 깡통 운운하면서 아주 이 문제가 아주 가볍고 쉬운 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죠? 그래도 미국에는 좀 다양한 시각이 있고, 그죠? 그렇죠. 또 결코 지금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또 정의용 특사라든지 그 전에 왔던 그 얘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냈던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바로 보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얘기 요지는 이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대의 면봉 전쟁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안 한다라는 이 얘기 결코 무슨 허풍이나 뻥이다 등 이런 식으로 그 동네에 복덕방 사랑방에서 모여서 하는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 임재원 방송은 그렇죠.
다른 방송에서 뭐 흔한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겁니다. 흔히 여기서 보수 언론들의 방송도 많이 있고 할 건데, 그 방송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 그쪽 흔히 여기서 좌파 쪽이라고 그러죠. 좌파 쪽의 시각과 우파 쪽의 시각,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본인이 이 방송이 상당히 비판적인 그 내용을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파 쪽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